네, 글로벌 전략가들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 시장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전략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밤에 PPI 나온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앞서 이한경 위원님께서는 일단 미국에서는 예상치보다 얼마큼 나왔느냐가 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PPI도 뭐 11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만 예상치는 좀 밑돌았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기 때문에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미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더 중요한 흐름인데요. 미국채 수익률은 여전히 상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안정적인 상황이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면 미국채 수익률이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채 수익률이 꼭 물가만 보고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지금 4.5를 넘어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시사하느냐. 그러면 일시적으로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효과를 일부 주기도 했지만 최근 시장에 우려하고 있는 물가 관련 우려는 뭐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끈적한 물가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내용들만 생각해 보면 물가를 올릴 내용들은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PPI 나온 부분들 좀 다소간의 안도감을 주었습니다만 이렇게 끈적한 물가의 지금 지속이 조금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부담감을 바로 이 국채 수익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은 지금 4.5%에서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부담감도 안고 가고 있는데 오늘 이와 물가와 인플레와 관련한 시그니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치솟는 원자재 가격, 물가에 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상승은 어디까지? 정말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는데 한번 지금 상황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 시장이 좀 불균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2분기에는 약간의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구리를 좀 보여드리면서 구리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뭐 BH 빌리톤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채권 수익률과 금, 구리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채권 수익률도 어느새 지금 4.5%를 넘어온 상황에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 금 가격이 왜 올라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원래 이 금과 달러는 서로 상반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거나 달러가 약해서 금이 강해지거나가 일반적일 텐데 지금은 달러도 강하고 금도 강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중앙은행들이거든요. 네.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고 매입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금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종이화폐를 믿지 못해서 금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전반적으로 금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예상보다 장기적으로 끈적하게 높아진다면 인플레 해지용으로 금을 사는 것이라는 판단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중앙은행이 금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이고 있고 달러 강세에도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내가 금이 있나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투자의 의미는 이 금의 중앙은행 매수의 의미가 끈적한 물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닌지 계속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자, 지금 미국 시장의 금리와 그 다음에 이 S&P 500의 하모니를 우리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이게 금리, 미국채 선물이기 때문에 금리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금리의 레벨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저점을 깨면서 계속 떨어지면 증시는 항상 폭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채 선물이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4.5, 4.6을 넘어서 만약에 미국채가 전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급한 조정이 나왔던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끈적한 물가를 의미하는 금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미국채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 이러한 부분들이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시장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끈적한 물가 또 한 가지는 미국채 금리를 위로 끌어올려서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2분기에는 이에 걸맞는 투자 전략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금 가격의 상승. 지금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얼마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좀 끌어올려지는 그 이유. 지금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 모으고 있는 거, 그에 따른 지금 수요 증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채권 수익률 앞서서 4.5% 10년물 내려가지 않고 있고, 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2주 전에 이미 우리는 구리가 또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 인사이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와 관련한 투자 전략입니다. 위험 자산 집중은 낮춰야 할 시기.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근데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물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국채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존재하게 되면 네. 시장의 하락 압력도 존재하게 될 뿐더러 최근에 이제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군들의 밸류가 낮은 편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의 흐름을 쭉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게 구조적인 상승인 것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지난주 2주 전에 살펴봤던 구리 가격은 지금 뭐 전고점을 넘어서 재고까지 감소하면서 전기동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최근에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아연 정도는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재고가 많고 TC가 낮아서 현재 뭐 지속적인 상승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석은 구리와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니켈이나 상대적으로 지금 2차 전지와 관련된 것은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은 아닌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산업용 금속이 올라가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구리에서 느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일단 구리의 주생산국인 칠레, 그다음에 페루에 최근에 준위가 낮아지고 있다, 품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네. 동일하게 그 광석을 캐도 거기에서 나오는 구리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광산의 노후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전선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엄청나게 지어야 되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칩도 엄청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구리의 양은 계속 늘어납니다. 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건데 저쪽에 지금 살펴보시면 재고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급등하고 그다음에 생산해내고 있는 페루와 이런 국가들의 구리 정광의 어떤 품위는 점점 떨어지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재련업체들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공급량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저 구리의 상승세가 생각보다 쉽게 안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수요까지 당길 경우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구리라든지 이런 상품들에 베팅하는 소위 투기 거래자들 네. 투기 거래자들이 엄청나게 상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리로 나타나고 있는 또 일부 원자재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가격 상승의 랠리는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자 이것을 투자 전략으로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여러분, 2주 전에 저희 이제 구리 가격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에 2주 동안에도 굉장한 급격한 급등이 구리 가격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금 가격이 오르면 또 달러는 약간 좀 상반되게 움직이기 마련인데 가치 상승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또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원자재 가격의 상승,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참 양날의 검입니다. 거기다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끈적한 물가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 전략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게 답인가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일단 금선물에 대한 베팅은 저는 뭐 믿지 단순하게 지금이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 금을 사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달러에 사서 2,100달러에 팔겠다도 중요하지만 중앙은행이 금을 사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캐피탈 게인을 노리는 그런 투자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노리는 것이 아니다. 네, 말 그대로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 내가 금을 사는 것 역시도 단순하게 내가 2,000달러에 사서 2,200달러에 팔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향후 확대될 수 있는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서 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금현물을 보유하기에는 꽤 어려우니까 달러 해지가 된 뭐 금 ETF라든지 아니면 뭐 국내에서 금 선물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그 포트폴리오에 이걸 뭐 전체로 가면 안 되겠죠. 일정 부분 편입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LS와 XLE는 왜 필요한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LE는 제가 연초부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연초에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우리가 에너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버피동이 계속 에너지 관련주를 모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왜 모으고 있을까? 지금 다 우리가 뭐 청정에너지로 가야 되고 ESG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앞으로 안 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옥시덴탈이나 이런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에너지 관련주로 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가 올라가니까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 앞으로 뭐 데이터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구리도 엄청나게 뭐 투입해야 되고,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전기는 누가 감당하나요? 원자력이요? 언제 만들죠?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짓는데, 앞에 뭐 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런 절차 상황들 다 빼고, 네. 순수한 공사 기간만 한 4, 5년 걸리거든요. 우리가 당장 전력이 필요한 건 내년인데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계속 내년부터 전력 부족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단순하게 그런 복합 화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 정말로 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XLE 같은 소위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투자는 네. 유가가 올라가서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전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부분으로서도 충분히 네. 이해할 수 있겠다. 예. 이런 판단에서 저는 XLE 네.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더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XLE 또 그리고 엑시던탈 같은 이제 금속 종목들, 원자재 종목들이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서의 전략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떤 동일하게 종목들이? 갈 수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아까 LS가 좀 보이길래요. LS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지금 XLE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들어있는 종목의 뭐 성격이 워낙 다양하기는 하지만 소위 유틸리티 개념의 종목군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복합화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개발하는 기업도 다양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근데 국내에는 이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종목이 없어서 만약에 인플레를 해지하면서 이런 에너지 시장에 전반적으로 투자한다면 뭐 여기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 이제 굳이 비슷한 종목들을 끌어온다면 SK이노베이션이 있는데 SK온의 실적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을 여기에 100% 대입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XLE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투자 가능하고 배당도 꽤 높게 주는 그런 ETF라는 측면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ETF죠. 네, XLE. 그렇습니다. 네. 에너지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은 ETF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자,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자, LS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LS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구리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LX 일렉트릭의 상승, 그다음에 자회사라고 갖고 있는 LS 전선에 대한 긍정적 관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구리 가격의 상승이 일부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요 증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 예입니다. 메리츠 증권의 예인데 지금 1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구리가 27톤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구리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구리 전광에서 나오는 품위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엄청나게 지어야 되거든요. 구리는 27톤이 필요하고 1메가와트당. 그러면 이 구리를 어떻게 생산해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구리도 십적 유통하고 구리도 재련하고 있고 구리 전선도 만들고 있고 송배전도 모두 만들고 있는 국내 LS가 저는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투자 전략상 국내에서는 LS의 투자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LS와 그리고 ETF XLE 차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희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